자, 22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입니다. 16에서 21번까지 이 과학지문 통풀이를 할 건데, 일단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 지문은 처음 보는 거거든. 미리 풀어보는 일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를 좀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 소지가 좀 커서, 그래서 일부러 최대한 안 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론 뭐 저도 뭐 풀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뭐 정지해놓고 풀어보거나, 아니면은 미리 좀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는 거는 정지하고 그러는데, 이런 건 그래도 최대한 전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안 본 상태로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일단 길어요. 일단 긴데, 우리 뭐 항상 똑같이 하라 그랬죠? 엄청 잘해지게 되면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라 그랬어요. 일단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문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이게 한 번에 다 통합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드니까 되는 것만 일단 확인을 하면서 읽으면서 풀 것들을 먼저 1순위로, 이거 당연히 쓱 보고 1순위, 그쵸? 아그로박테리아, 요 녀석도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림만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것들이 지문에 순서대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걸 역순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과정이잖아. 신품종 개발 과정이죠. 이게 GMO인가 무엇인가 이런데, 신품종 개발 과정이죠. 개발 과정을 순차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지문에 당연히 나와 있겠죠. 이것도 잘 하면은 보면서 읽어가면서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막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적절하지 않는 거. 내용 일치도 우선순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일단 첫 세 문제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기억과 보기의 A, B를 비교한 거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기억 부분을 읽으면서 풀 수가 있는 거고요. 니은은 딱 봐도 뭐 밑줄 추론 문제라든가 아니면 추론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뭔가 근거들이 압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녀석도 사실은 이렇게 치면은 사실 모든 게 전부 다 우선순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읽으면서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건 읽으면서 해당 부분을 판단하라 이거예요. 요 녀석도 이게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했다면 읽으면서 풀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순서대로 선지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과정에 따라서. 그쵸? 근데 이걸 뭐 암기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잡아주는 거는 16번,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읽으면서 뭔가 느낌, 감이 오면은 그때 들어가는 거고, 17번, 요걸 잡고 일단 들어가자 이겁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거 좀 불안한데, 이거 파일이 처음 여는 거라서, 처음 여는 거 이렇게 렉이 있거든? 틱틱거리는 렉이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멈춰버린단 말이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요렇게 일단 보고, 근데 사람에 따라서 뭐 우선적으로 이렇게 푸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건 좀, 어디까지 누구는 뭐 조금 풀 수 있고 누구는 많이 풀 수 있고 이런 건 다르겠지만, 이걸 좀 늘려가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글자만 다르지. 출제자가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다 똑같아. 자, 보시면은, 자, 1문단, 2문단, 3문단, 이 아그로박테리아 요 내용, 네모 나오는 요 내용까지, 여기까지 읽으면서 일단 16, 17, 18에 대한 정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읽을 거예요. 내용 전개 방식은 이걸 읽는다고 해서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안 볼 거고, 아그로박테리아 이것도 역시 그때 되면은 읽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먼저 굳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처음에 일단 흐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긴 지문이잖아. 자, 형질 전환 읽읍시다. 형질 전환 시작할게요.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육성은 교잡과 같은 생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이전하여, 교잡이 뭐예요? 접붙이고 뭐 그런 거예요. 실제 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먹는 되게 많은 농작물들도 전부 접붙인 거거든. 호박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냥 수박을 심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박 줄기를 더 건강하고 더 그 수박을 잘 열리게 해줄 수 있는 그 본 뿌리에다가 접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 영양분이라든가 발육은 그 본 뿌리에 영향을 받되 줄기의 내용물은 수박이어야 되는 거지. 수박이 나오는 거지.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잡 같은 거는. 아니면은 동물들 두 종을 교배시킨다거나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유전자를 그대로 갖다가 이전하는 거란 말이지. 그게 바로 형질 전환이래. 형질 전환이라는 녀석. 정의를 말해줬고요. 그리고 형질 전환을 이용한 식물 육종 기술이 가능해진 것은 당연히 유전자를 가지고 장난질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겠지. 그쵸? 그래서 이러한 뭐 분자 생물학적 기법 어쩌고, 그리고 뭐 식물 조직 배양 어쩌고, 이런 기술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외래 유용 유전자를 이식하여, 유용 유전자라는 거 지금 유용한 유전자라는 뜻인가? 아니면 유용 유전자라는 말이 또 따로 있을까? 유용이라는 게 유용하다라는 게 있고, 유용이 부정적인 말로 쓰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체의 특성을 변화시킨 작물을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주인공이겠죠?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보자 이거야. 봤던 말이 있는가? 이거 있네요. 그쵸? 그리고 업적. 이제 살짝 단어들을 한번 쓱 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단어 뭐예요? 전형성이라는 단어 있고요. 여기는 제조합 운반체. 이거는 쓱 봤을 때 제조합 운반체라는 3번 선지는 제조합 운반체라는 단어의 정의와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쵸? 확인해주고 4번 제한효소라는 녀석도 역시 정의 그리고 뭐 쓰임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단어들, 이 네 가지 단어 쓱 보고 나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쓱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 식물 조직 배양 이게 어디 있었냐면은 1문단에서 식물 조직 배양과 그리고 유전자 조작 기술 여기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제조합 운반체라는 단어 이거 쓱 보면은 암기를 안 했어도 아래에서 이야기를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일반적으로 형질 전환은 복제된 외래 유전자를 유전자 운반체에 옮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조합 운반체. 제조합 운반체가 뭐예요? 복제된 외래 유전자를 유전자 운반체에 옮겨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살짝 다시 내려가 봐요. 제조합 운반체는 특정 유전자가 3번 선지 특정 유전자가 세포에 이식될 수 있도록 해당 유전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할까요? 위로 다시 올라가면 제조합 운반체는 봐요. 복제된 외래 유전자 요것을 유전자 운반체에 옮기고 그것이 바로 제조합 운반체인데 요것이 어떻게 돼요? 식물에 도입해. 식물에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식물에 도입하면은 형질 전환이 되겠죠. 이 형질 전환은 뭐예요? 유전자를 이식해서 개체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거잖아. 1문단에서 얘기한 거잖아. 그렇다면 그 선지도 맞는 말이죠. 그쵸? 그리고 다시 외래 유용 유전자라는 말이 있는데 외래 유용 유전자 그리고 외래 유용 유전자 요 두 단어 왜 체크를 했을까요? 아까 있었죠.
그래서 요 제조합 운반체 동그라미인 거고, 그리고 외래 유용 없나요? 여기네요. 제조합된 유전자 운반체 여기네요. 그 말은 없었네. 유용 그거는. 그러면은 체크한 건 해제합시다.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단계로 진행된대요. 단계로 진행되는 건 언제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외래 유용 유전자 이거 그냥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은 4단계로 진행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여기가 네 번째 단계네요. 그러면은 요 위에는 세 번째 단계네요.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죠. 첫 문제가 뭐예요? 흐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런데 이 지문의 모든 흐름이 전부 다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 서론 1문단, 결론 마지막 문단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이 형질 전환, 특히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여기까지 읽음으로써 지문의 흐름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하나 읽진 않았더라도. 그쵸? 그리고 지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3점 문제 중에 아까 봤을 때 과정을 여러 개 나열한 녀석이 있었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신품종 개발 과정이네요. 그쵸? 방금 봤던 외래 유용 DNA 조각이라는 단어 있고요. 그쵸? 제조합 운반체라는 단어 있고요. 그쵸? 이런 과정들이겠죠? 그러면 신품종 개발 과정. 신품종 개발 과정은 뭐예요? 신품종 개발 과정은 바로 이 형질 전환, 이것이 바로 신품종을 개발하는 과정이잖아. 여기서 말해주는 거는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 이거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보자 이거야. 읽으면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읽으면서 풀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말지 뭐. 읽고 나서 풀어도 돼. 자, 그래서 지금 뭐 풀고 있었냐? 이거 불안한데. 다운될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전형성, 그리고 제한효소,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뭐 이런 단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한 단초를 받았다 그랬잖아. 한번 읽어볼까? 지금 전체가 뭐였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영향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을까 과연? 이게?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과 알맞을까? 이거는 영향과 한계에 대해서 말을 안 해도 없을 거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 내용이 아니잖아. 이 지문은 형질 전환에 대한 내용이지. 그쵸? 딱 봐도 답 이거 4번 아니야 이거? 지금 왜? 식물의 형질 전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식물의 형질 전환에 대해서 이 본문인 네 문단이 총 6개 문단 중에 서론, 결론 제외하고 4개의 본문이 모두 다 식물의 형질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굳이 읽어야 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끝나는데. 그쵸? 이거 답 4번인가 확인해봐요. 나머지 애들이 맞는지 틀리는지의 근거를 정확히 못 대도 돼요. 못 대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나도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건 그냥 뭐 인과적으로 뭐 설명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2번 선지 같은 경우 그리고 3번 선지 같은 경우 개발된 과정을 뭐 설명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못 할 수도 있죠. 정답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왜 오답인지는 적절한 문제에서는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거는 해설지를 보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쵸? 예, 뭐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는 4번으로 답을 정하고 나서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다음 건 이 문제죠. 16번이 아니라 17번 문제죠. 17번 문제. 요 단어들, 체크한 단어들 확인하시고 읽어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보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일단 중요하니까 읽으면서 우리 암기는 못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농업 밑줄을 그을게요. 농업적으로 유용한 형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외래 유전 결국은 뭐예요? 아, 이게 좋다라는 걸 찾고 이거를 복제해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 유전자를 발굴해서 복제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넣지는 않은 거야. 내 식물에다가.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건 당연히 뭐겠어요? 필요한 건 당연히 그 유전자를 순수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런데 DNA를 분리하면은 그 식물을 구성하는 모든 유전자가 같이 딸려 나오겠죠. 그래서 특정한 유전자를 찾아서 복제하는 유전자 복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제한 효소. 제한 효소는 뭐예요? DNA 중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특정한 유전자만 찾아서 복제하는 과정에 이게 사용이 돼? 걔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잘라버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제한 요소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죠? 제한 요소. 그쵸? 특정 유전자를 분리하는 데 이용되고 특정 위치의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역할을 한다. 맞네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두 개네요. 전형성이랑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딱 이 문단까지 읽으면서 흐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의 절반 이상이 해결이 됐죠. 이거는 공식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지? 두 번째 단계는 복제한 유전자를 운반하고 식물 세포 내에서 효과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합 운반체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앞부분은 제조합 운반체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쵸? 그래서 제조합 운반체로 아그로박테리아라는 녀석의 플라스미드가 이용된대요. 아그로박테리아가 제조합 운반체가 아닌 거예요. 아그로박테리아는 토양성 세균인데 토양성 세균이 뭐야? 땅에 있는 세균이라는 말이겠지. 이 아그로박테리아의 어떠한 구성 요소인 플라스미드라는 것이 제조합 운반체로 이용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이 박테리아는 결국 제조합 운반체는 아그로박테리아가 아니라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라는 거예요. 이 박테리아는 자신의 유전자 중에 일부인 tDNA를 식물체의 유전자에 이식하여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숙주식물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플라스미드는 tDNA를 지니고 있는 작은 DNA로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플라스미드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tDNA를 다른 걸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이 복제한 유전자로 갈아치워주면 이 플라스미드라는 녀석이 어떻게 돼요? tDNA가 아니라 tDNA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가 복제하고 싶은 유전자를
식물체 유전자에게 이식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이러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재조합 운반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한 효소를 이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플라스미드를 절단을 하고 왜 제한 효소로 절단을 할 수 있어? 제한 효소는 특정 염기서열을 인지하고 자르니까. 그래서 이걸 절단하고 외래 유용 유전자. 이거 뭐야 이거? 외래 유용 유전자가 뭐였어요? 우리가 바로 지금 이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이 바로 이 품질 전환이니까.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바로 아그로박테리아인 거고, 이 박테리아를 이용한다는 말은 아그로박테리아에 있는 플라스미드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외래 유용 유전자와 끊고 절단된 플라스미드를 섞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플라스미드의 tDNA가 뭐 다른 tDNA가 외래 유용 유전자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되질 않잖아. 그리고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해서 외래 유용 유전자와 플라스미드를 결합시키면 어떻게 돼요? 섞은 다음에 결합시키면은 플라스미드 안에 외래 유용 유전자가 들어가겠죠. 이때 형질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함께 넣는다. 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형질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발을 한다는 말은 형질 전환되지 않은 세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형질 전환된 세포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잖아. 지금 형질 전환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잖아. 형질 전환되지 않은 녀석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봤었죠. 여기서 재조합된 유전자 운반체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넣으면 재분화 배지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을 할 수 있다. 근데 재분화 배지 이게 아직 없고 이 내용이 아직 없죠. 재분화 배지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근데 봐봐요. 지금 보면은 내용상 맞는 말 같잖아. 그치? 내용상 맞는 말 같죠? 형질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함께 넣는다. 이 말과 이 5번 선지가 비슷해 보여요. 그쵸? 형질 전환이 되었다면은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 아니야? 그쵸? 근데 재분화 배지라는 것이 뭔지 모르죠. 그쵸?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의 역할에 따르면. 근데 재분화 배지는 확인을 해줘야겠지. 왜냐면 못 봤으니까 우리가. 재분화 배지가 어딨어? 재분화 배지. 재분화 배지. 찾아볼까? 재분화 배지. 재분화 배지. 재분화 배지. 여기 지금 재분화. 여기 있네요. 자, 여기를 먼저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항생제가 이 네 번째 단계 보면은 식물세포를 증식하고 이래서 이게 어려운겨. 이게 지금 잘라놨잖아. 뭔가 꼬롬하지 않니 느낌이? 딱 요게 답일 것 같지 않아? 재분화시킨 후 형질 전환된 식물을 선발하는 단계이다. 항생제가 함유된 선발 배지, 재분화 배지인가요 이게? 여기에서 배지라는 게 나왔으니까 식물세포를 배양하면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함께 넣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 항생제가 함유된 선발 배지에서 배양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응? 아니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재분화 배지가 아닌데 아직 저게 재분화 배지가 맞니 저게? 재분화 배지 이건 선발 배지죠. 재분화 배지는 여기 있죠. 재분화 배지는 뭐예요? 선발된 세포의 재분화를 유도함으로써 하나의 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다.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은, 보시면은요, 봐요. 지금 세 번째 단계를 안 보긴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자, 봐봐. 검은색으로 정리해 볼게. 자,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라는 것으로, 이거 봐, 제조합 운반체죠. 제조합 운반체에 우리가 형질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그 어떠한 특정한 형질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외래 유용 유전자를 넣는단 말이야. 그쵸? 외래 유용 유전자. 이건 뭐 의미를 보면은 밖에, 그러니까 원래 그 녀석 그 세포에는 없었던, 외래라는 게 그거죠. 원래 그 세포에는 없었던 밖에서 온 녀석인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유전자인 거예요. 왜? 우리가 형질 전환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에는 유용한 거죠. 아마 이런 식으로 의미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 운반체에 외래 유용 유전자를 넣는데, 근데 여기에서 형질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더해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넣어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뭘까요? 항생제에 저항하는 녀석인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이미가 아니죠. 여기서 읽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발 배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죠? 바로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말인데, 바로 여기에서 형질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발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죠. 형질 전환된 세포는 니꼬르, 형질 전환이란 외래 유용 유전자를 이식한 녀석이니까 형질 전환된 세포는 외래 유용자를 이식한 세포다. 똑같은 겁니다. 바로 요 녀석인 거죠. 요 녀석을 선발 배지에서 선택적으로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만 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선발 배지에 정확히 말하면은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 이 항생제로 인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안 섞여 있는 녀석은 죽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저항을 함으로써 선발될 수 있는 녀석인 거예요. 어떻게? 이 녀석은 뭐라고 했어요? 형질 전환이 된 녀석이라고. 안 된 녀석은 다른 DNA나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라는 게 들어갈 틈이 없겠죠. 원래의 세포 그대로란 말이야. 걔네는 항생제에다 죽겠죠.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이랑 상충작용을 해가지고 얘가 남는다, 선발 배지에서. 그리고 재분화 배지는 그 이후에 식물로 기르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이 선지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전부 다 맞는 말인데 재분화 배지가 아니라 선발 배지여야 한다는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내용일치라고 하고 발췌로 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주면서 읽을 때랑 그냥 앞에 있는 단어에만 보는 거랑 차이가 당연히 나겠어, 안 나겠어? 당연히 나겠죠. 이거 답은 5번이에요. 그러면은 전형성 부분은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에 대한 답이 나왔고, 이제 아그로박테리아에 대한 이게 자연스럽게 딱 요 타이밍에서 내용일치 문제가 끝나고 바로 아그로박테리아로 바톤을 넘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아그로박테리아, 식물체의 근두암종을 유발하는 토양성 세균이다. 식물체의 근두암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쵸? 근두암종이라는 단어를 찾아주셔야겠죠. 근두암종.
근두암종. 근데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아그로박테리아 어쩌고 있는데 이건 그냥 발제식으로 해서 풀어볼게요. 근두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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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두암종 여기 있죠. 아그로박테리아는 식물체의 세포 분열 근두암종. 그쵸? 그래서 1번 선지 맞는 말이고요.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는 식물세포의 DNA 구조와 구별되는 DNA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였어요? 식물세포의 DNA 구조와 구별되는 DNA 구조? 바로 원형의 이중나선. 아까 이런 말을 했네요 라고 해서 대충 넘어간 바로 이 부분에 있네요. 원형의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바로 플라스미드죠. 식물은 뭐예요? 선형의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이거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다르죠. 식물체가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옥토파인 어딨어? 옥토파인. 아그로박테리아는 옥토파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식물에 이식하니까 이게 이식되면은 당연히 옥토파인을 식물이 생성하겠죠. 아그로박테리아 감염되면. 그쵸? 이를 이용하여 옥토파인과 질소의 상관관계. 옥토파인, 질소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아그로박테리아 생존에 필요하죠. 그럼 3번도 맞는 말이네요. 4번 아그로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옥신과 시토키닌. 옥토파인 나머지 다른 두 개였죠.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숙주 생물의 줄기나 뿌리에 비정상적인 혹을 만든다. 이게 바로 위에 봤던 근두암종이었죠. 이게 옥신하고 시토키닌의 영향인가? 이게 옥신, 시토키닌, 식물세포의 분열을 촉진, 아그로박테리아가 살 공간을 마련, 그리고 옥토파인은 아그로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 그래서 식물체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여 그리고 생존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옥토파인은 아그로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옥신과 시토키닌은 식물세포의 뿌리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맞는 말이네요. 그쵸? 5번. 그러면은 요 녀석인데 이병성 유전자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병성 유전자가 뭐예요? 이거 좀 더 읽어보는 게 좋겠죠. 어차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니까. 자, 아그로박테리아를 통해 외래 유용, 이것도 밑줄 한번 지어볼까요? 아그로박테리아 도입하는 방법은, 자, 일단 읽어봅시다. 옥신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대신 필요한 유전자를 박테리아의 유전자에 삽입하여. 그쵸?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 있잖아요. 요거죠.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말이긴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요거를 식물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거죠. 맞나요? 맞죠? 외래 유용 유전자를. 또한 같은 원리로 작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용되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작물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병에 걸리게 하는 이병성 유전자이거나, 이병성 유전자가 뭐예요? 결국은 이 식물이 병 걸리게 하는 유전자라고요. 혹은
원하지 않는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경우에 이러한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하면 병이 걸리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형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5번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에 이병성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하여 식물 세포에 이식하면 이병성 유전자의 발현을 막을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 같은데? 그쵸?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을까? 응? 뭐가 잘못됐을까? 이거 찾아봐야겠죠? 근두암동을 유발하는 토양성 세균인 건 맞고, 플라스미드는 원형의 이중나선 구조, DNA 구조, 구별되는 DNA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맞고. 3번 식물체가 아그로박테리아 감염 옥토파인이 생성되면은 아그로박테리아는 이를 이용하여 질소를 공급받는다. 옥토파인, 질소 공급받는 거죠. 잠깐만요. 네, 그쵸? 3번도 맞고. 4번 옥신과 시토키닌은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아그로박테리아가 살 공간을 마련해 준다. 근데 지금 이게 이것 때문에 답이라고? 4번 아니면 5번인데 5번도 다시 한번 볼게요. 뭐가 문제일까? 넌 지금 알고 있니? 근데 이런 거 찾아줘야 돼 스스로.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의 이병성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하여 식물 세포에 이식하면 그 부분이 여기죠. 이병성 유전자,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 삽입, 그리고 발현 억제. 발현시키지 않는다. 이병성 유전자 발현 억제. 5번. 이거 답은 4번이요? 이거 답 4번이니? 우와, 이거 지금 답을 봤는데 그러네요. 낚였네 나도. 음. 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네. 저 낚였죠? 봐봐요. 제가 이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런 거 확인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재분화배지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내가 방금 그대로 낚인 거야. 아그로박테리아가 결국은 답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나머지를 계속 찾다가 동그라미 뭐지? 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전부 다 동그라미 치고 결국 답이 4번 아니야? 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별표가 쳐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 지속이 되면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지는 거야, 시험에서는. 그래서 적당히 이제 띵띵띵띵띵 하고 전부 다 동그라미가 나와버렸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별표를 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뒷부분이 아니라 아그로박테리아가 옥신과 시토킨을 생성하지 않는 거야. 아그로박테리아가 옥신과 시토키닌 그리고 옥토파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식물에 이식해서, 그래서 식물 세포에서 생성이 되는 거야 이게. 자꾸 이런 낚시를. 근데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기분 나쁘게 하는, 하지만 근거는 확실한 이런 건 좋은데 사실 글의 핵심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지만은 좋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읽으면서 여기까지 읽으면서 지금 맨 마지막 부분만 슬쩍 안 읽었는데 기억 부분도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치? 기억 부분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식물의 염색체에 도입하는 방법 읽었잖아 이미. 아그로박테리아 설명 읽으면서. 그쵸? 그래서 기억은 뭐였어요?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 이 녀석이 원래 식물한테 유전자를 이식시키는 녀석인데 tDNA라는 걸 이식한다 그랬어요.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뭘 섞어준다고? 외래 유용 유전자, 즉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그리고 요 녀석이 그 머시기 배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항생제가 들어있는 배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항생제 저항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가준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플라스미드의 방법인 거죠. 얘네랑 그리고 얘를 비교하자 이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그리고 유전자 총을 이용하고 있고 얘는, 그리고 얘는 바이러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A 먼저 볼까요? B 먼저 볼까요? A, B, B, A니까 뭘 봐도 상관없겠죠? A를 볼게요. A를. 유전자 총을 이용한 형질 전환 방법은 외래 유전자를 텅스텐이나 금 분말 등의 미세한 금속으로 코팅한 후 식물 세포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면은 금속 입자랑 같이 삽입이 된대. 그리고 세포 재분화 과정을 거쳐 성질이 저하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는데 금속 코팅을 이용해. 금속 코팅을 이용해. 왜 근데 금속 코팅을 이용하지? 아무튼 간에 얘는 동시에 두 종류 이상, 얘는 외래 유용 유전자 하나만 이식할 수 있겠군이라고 하면 맞는 거죠. 여기 위에서 혹시 모르니까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지 쓱 봐주면은 딱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처음에 플라스미드에 대한 설명 자체가 플라스미드는 tDNA를 이식하는 녀석인 거죠. tDNA와 xDNA, yDNA를 이식하는 녀석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A는 기억과 달리 외래 유전자를 운반체에 재조합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지금 요게 외래 유전자를 운반체에 재조합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요게 필요가 없이 그냥 외래 유전자를 금속으로 코팅한 후에 쏜다 이거죠.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B는 A와 달리니까 B 부분을 5번 선지 나머지 A가 하나 남은 게 B도 같이 봐줘야 되니까 B를 봐야겠죠. 바이러스를 이용한 형질 전환 방법이래요. B는 바이러스를 유전자 운반체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바이러스의 특성상 성숙한 식물체라도 한 번의 감염에 의해 대부분의 세포로 새로운 유전자의 도입 및 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바이러스죠. 조금 감염이 돼버리면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바이러스는 외래 유전자가 식물 유전체 내로 삽입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면은 뿌리는 못 바꾼다. 지금의 이 녀석은 바꿀 수 있지만 이 녀석이 다음 세대를 남겼을 때
다음 세대로 그것이 유전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염을 시킬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기억은 B와 달리 성숙한 식물체에 외래 유전자를 바로 도입할 수 없겠군. 이건 뭐였어요? 식물에 그대로 이식하는 거였나? 아니면은 이거를 식물 세포에 도입을 해가지고 요 녀석을 가지고 배지에서 걸러내고 또 다른 배지에서 배양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바로 도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세포 단위로 이루어지는 작업이잖아. 플라스미드는. 그래서 도입한 후에 도입한 녀석들을 걸러내고 그것을 배양하는 것이 다. 그리고 기억과 B는 모두 유전자 운반체를 사용하여,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전부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두고, 기억과 B는 모두 유전자 운반체를 사용하여, 유전자 운반체? 여기도 유전자 운반체란 말이 있죠. 여기도 유전자 운반체가 플라스미드죠. 둘 다 유전자 운반체를 사용하여 식물의 형질 전환, 여기도 형질 전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다. 그럼 이거 다 5번인가? B는 기억과 A와 달리 식물 조직 배양 단계를 거치지 않고 외래 유전자를 발현하는 것이 가능했군.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맞는 말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니? 그러면 또 뭐가 문제였을까? 또 찾아줘야겠죠? 이것도 낚시일 거예요. 다시 봅시다. 1번 선지. 기억은 A와 달리 아까 한 번에 한 종류의 외래 유전자만 식물체에 이식할 수 있겠군요 라고 했죠. 다시 볼 거예요. 다시 지문 쪽을 다시 볼게요. 기억이 한 번에 하나의 유전자만 운반을 하는지 봅시다. 자, 유전자라는 단어만 찾아볼게요. 외래 유형 유전자. 이거는 이 색깔로 하지 말고 연두색으로 하자. 하늘색으로 할까? 외래 유형 유전자. 외래 유형 유전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결국은 요 녀석도 유전자라 이거네. 지금 이거를 우리가 간과한 거죠. 요 녀석.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는 외래 유형 유전자라는 생각에 묻혀 있어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유전자가 아니라 그냥 약 같은 거라고, 약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식물체에 이식하는 게, 근데 이 식물체에 이식한다는 말이, 아니 결국은 이 플라스미드 안에 외래 유형 유전자가 있고 항생제 저항 유전자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식물체의 세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 두 개가 전부 다 이식이 되고 배지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가진 유전자가 이 녀석이고, 그 다음에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이 녀석이니까 결국은
배지로 걸러지기 전 단계, 식물세포에 이식이 된 단계에서는 이 두 유전자가 전부 다 이식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얘는 X인 거죠. 이거는 근데 좀 이거 다 똑같지 않니? 이거 누가 낸 거니?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거 17번이랑 18번이랑 그리고 20번이랑 답의 근거를 내는 그 답의 근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못 찾게 하는 낚시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잘 낸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오래 이거 좀 뭔가 합리적인 낚시라고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좀 이거는 마음에 들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두 문제 남았죠. 니은 부분을 먼저 풀어볼까 아니면 3점 문제를 먼저 풀까? 니은 부분을 먼저 풀게요. 여기까지 쭉 읽었어요. 그쵸? 그래서 식물 조직 배양을 했대요. 재분화 배지에서 하는 걸로. 지금 여기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가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될 수 있는 성질을 전형성이라는 거 하는데 선발 배지에서 살아남았지만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왜 발생할까요? 실제로 외래 유용 유전자가 발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겠죠. 그쵸? 이 이유를 뭘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쵸?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발현됐기 때문에 걸러졌어. 하지만 외래 유용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형질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선발 배지에 항생제가 충분히 함유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항생제 유전자가 없어도 그 말인 즉슨 외래 유용 유전자가 항생제 유전자가 없다는 말은 외래 유용 유전자도 없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 둘 다 없는데 항생제가 없을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안 걸러지고 이 녀석도 된 녀석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선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포함하지 않은 세포가 선발 배지에서 사멸하지 않는 경우 이게 바로 요거랑 같은 말이 아닐까요? 그쵸? 일단 넘어가 볼게요. 4번 너무 낚시를 당해가지고 함부로 동그라미 치기가 겁난다. 4번 외래 유용 유전자와 그것과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형질 전환 과정에서 동시에 이식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외래 유용 유전자를 발현되지 않게 하는 녀석이 바로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 동시에 만약에 이식을 했다면은 당연히 외래 유용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을 수 있겠죠. 5번은 뭘까요?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식물 세포는 살아남았으나 항생제에 의해 아그로박테리아는 사멸한 경우 이미 근데 상관이 없어지지 않았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미 작업이 끝난 후에요. 그렇다면은 얘도 맞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미 작업이 끝났어.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이 됐다는 건 이미 플라스미드에 의해서 요 녀석들이 요 외래 유용 유전자와 항생제 저항 유전자가 이미 식물 세포에 갔다고. 그러니까 아그로박테리아는 그 이후에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21번의 답은 5번인 거죠. 남은 건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는 아까 그 과정 속에서 답이 나와야겠죠. 자, 1번 A. 지금 이거는 이제 나머지를 제대로 풀었다면 지문을 안 봐도 될 수도 있어요. 자, A. 육종하려는 식물체가 아닌 다른 식물체의 DNA에서 유용한 DNA 조각을 제한 효소를 사용하여 절단을 합니다. 그쵸? 기억나죠? 맨 처음에 나와요. 제한 효소를 사용해서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외래 유용 DNA 조각만 남겨요.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을 딱 이거 칸이 딱 맞죠 여기에.
플라스미드의 일부를 절단하고 여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외래 유용 DNA를. 그래서 재주합 운반체가 만들어집니다. B. 2번.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 중에 일부를 절단하고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하여 그 부위에 외래 유용 유전자를 결합시킨다. 그쵸? DNA 연결 효소 부분이 잘 모르면 위에가 찾아보면 돼요. 3번. C. 식물세포가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이 됩니다.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됩니다. 그렇다면 옥신을 만드는 유전자가 생물체 유전자에 이식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옥신을 만드는 유전자는 뭐예요? 지금 이 신품종 개발 과정입니다. 신품종 개발 과정이에요. 그쵸? 근데 이 옥신을 만드는 유전자가 식물에 이식되는 이 과정은 뭐를 설명할 때 나온 거였어요? 아그로박테리아는 원래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런 기능을 하는데 당연히 요 녀석 대신에 필요한 유전자를 이식하는 것이 형질 변환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옥신을 만드는 유전자가 아니라 그걸 뺀 거예요. 이 일부를 절단한 것이 바로 tDNA란 말이야. tDNA 맞니? 아무튼 옥신을 만드는 유전자. 그 부분을 외래 유용 DNA 조각으로 대체해가지고 이식한 거란 말이야. 그냥 이게 틀렸죠. 그쵸. 나머지 D랑 E 부분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답만 일단 다 쭉 확인해 보고 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6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17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18번의 답은 4번이었고 19번의 답은 3번 그리고 20번의 답 1번 21번의 답 5번입니다. 좀 기분이 좀 별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도 풀 줄 알아야 돼요. 더러운 거. 더럽게 안 나온다는 보장 있나? 여기까지 할게요.